홍 소장과 최 대표의 실행 독서. 네, 실행독서 한번 첫 번째 방송 시작을 좀 해볼까요? 네, 시작해볼까요? 예. 그 첫 번째 책 소개, 책부터 한번 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예. 첫 번째 이제 제가 선택한 책은 생산성이라는 책인데요. 네. 가장 중요하죠. 예, 예. 네, 저희 1인 기업들이나 직업을 가진 사람들한테는 창업한 사람들한테 직장인도 그렇고. 그렇죠. 네, 가장 중요한 생산성이라는 부분. 근데 제가 이 책을 선택한 이유는 이제 부제목에 되게 관심이 끌렸어요. 네. 부제목이 보니까 생산성, 기업체 일의 존재 이유. 생산성 높은 기업이 가장 창의적인 기업이다. 이 제목이 딱 끌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생산성하고 창의성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 생산성하고 창의성. 예, 예. 그래서 기업의 창의적인 기업들은 생산성이 높은 건 맞는데 네. 그 둘 간에 어떤 관계가 있을까라는 고민이 됐는데 네. 실제로 이 저자가 누구냐면 이가 야스요라는 그 저자인데요. 일본. 예, 일본 분이에요. 일본 분인데 일본 맥킨지에서 17년 동안 네. 그 HR 관련된 일을 하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맥킨지 같이 고성과 내는 그룹이 네. 실제로 어떻게 이제 창의성이 높은 일도 생산성 갖고 할 수 있는지가 되게 궁금했고요. 또는 너무 원론적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살펴보니까 생각보다 굉장히 좋은 인사이트가 몇 개 더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또 이번이 일본 분이지만 또 네. 맥킨지라는 회사가 미국 회사니까 네. 미국 사람들의 생산성과 또 일본 사람들의 생산성을 또 나름의 시각으로 비교해 볼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 보니 네. 그런 관점들도 쭉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네. 그래서 또 책 소개 좀 더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예. 이 책은 이제 그렇게 이 분이 이제 작성했고요. 네. 실제로 이제 책의 핵심을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생산성이라는 게 성장에 관련돼 있고, 그리고 성장하려면은 생산성이 높다는 것이 곧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 성장하는 데 되게 좋은 지름길이다. 어떻게 보면 생산성이라는 게 개인의 성장도 의미하기도 하고, 그쵸, 예. 또는 여기는 또 기업의 성장을 또 함께 의미하기도 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창의적 집단이 많아져서 생산성이 높아지면 네. 그들이 좀 더 큰 미래나 더 먼 미래를 보면서 미래 준비에 대한 시간을 좀 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면은 더 좋은 해답이나 해법을 찾을 수 있는 시간도 벌어지기 때문에 네. 그런 관점에서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네. 그럼 여기서는 그 큰 관점 자체가 예, 예. 그러니까 회사, 기업의 관점으로 생산성을 염두에 두는 건가요? 아니면 그 기업 말고 기업에 있는 개인 스스로의 어떤 생산성을 향상시키려고 하는 그렇죠. 관점인가요? 기업보다는 기업 내에 있는 개인의 생산성에 대한 얘기를 좀 더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최 대표님도 오늘 얘기해 주실 게 예, 그런 예. 개인의 생산성을 그렇죠. 의미로 두시는 거죠? 예, 예. 그래서 그 내용에서 저희가 좀 차용하거나 뭐 여기서 행동할 수 있는 실용적으로 써볼 수 있는 것들을 좀 찾아볼까 합니다. 통상 우리가 생산성이라고 하면 뭐 우리가 그 좋은 툴을 쓰고 예, 좋은 툴을 쓰고 현재 하고 있는 역할에 어떤 시간을 좀 잘 배분하고 예, 예. 네, 그리고 일에 대한 어떤 부분들에 좋은 성과가 나고 예, 뭐 예. 그런 것들이 이렇게 맞아야 된다고 생각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면 이제 생산성이라는 거는 결국은 그 분자 분모로 보면은 네. 그 분모에다가 이제 투입 자원을 놓고 분자를 성과라고 놓는데 우리가 그 계산 예, 수학 하는 계산식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는 예. 것처럼 결국 성과를 높이는 일은 뭐 간단하지 않습니까? 투입 자원을 줄이면 뭐 성과가 일정해도 네. 생산성이 높아지는 거고, 두 번째는 뭐 투입 자원은 그대로인데 성과를 크게 하면 네. 결국 생산성이 높아지는 그런 문제를 쭉 얘기하면서 기본적으로 이제 개선을 통해서 할 거냐 아니면 혁신을 통해서 할 거냐 이런 얘기를 쭉 하면서 어떻게 네. 이제 개인의 생산성을 높일지에 대한 얘기를 주로 책에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가끔씩 보면 이제 저는 이게 생산성의 역할이 또 이런 두 가지 관점, 예를 들어서 효율과 효과에 대한 이야기를 좀 다른 얘기지만 그렇죠, 그렇죠. 네, 예. 효율과 효과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같이 매칭을 되면 좀 어떨까 싶어요. 뭐냐면 이제 우리가 효율이라는 부분이 주로 이제 생산성을 많이 하잖아요. 예, 예. 어떤 하는 일에 대해서 예, 예. 이제 곱하기가 해서 결국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거고, 효과라는 것은 이런 여러 어떤 프로젝트 리스트 중에 잘 선택해서 좋은 효과를 만들어낼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여기서 또 이제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는 그러면 결국은 똑같이 다 일할 때 네. 생산성을 높인다는 건 결국 생산의 양이 아니라 질의 문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단위 시간당 그 품질을 높여서 네. 뭐 결과물이 좋다고 하면 나머지 그만큼 시간이 남게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남는 시간 동안 결국은 그들은 다른 일을 할 거라는 거죠. 뭐 다른 새로운 일에 대한 계획이나 준비나
실행 같은 걸 또 해볼 수 있기 때문에 뭐 새로운 것들을 해볼 기회가 더 많아진다는 거죠. 결국 그렇게 되면 뭐 창의적인 일을 좀 더 해볼 기회가 커지니까. 그 우리 일상에서 그 어떤 생산성이라는 것들을 높이기 위해서 취하는 행동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취하는 행동들이 그 말 그대로 이제 아까 말한 어떤 일의 도구의 선택이라든가 하루의 어떤 일과 시간에 대한 배분이라든가 아니면 뭐 이게 본인의 어떤 그 인풋과 아웃풋에 대한 능력들 그렇죠. 그런 게 이제 포괄적으로 이제 풀어갈 수 있다고 보는데 그렇죠. 여기에서는 이제 그런 거의 관점과 또 다르게 어떤 것들이 이렇게 좀 다른 게 좀 있나요? 일반적으로 생산성을 높이는 것도 되게 중요하긴 한데 네, 결국 그거보다는 본인들이 이제 결국 성장을 계속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성장에서의 생산성은 다음 목표, 네, 성장 커리어에서 다음 목표로 갈 수 있는 것들을 밑단계에서 미리 준비해서 네. 그 일을 더 해볼 수 있는 기회. 그래서 그 다음에 다음 기회 했을 때 또 다른 기회를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 연결할 수 있도록 네. 결국은 그런 기준들을 만들어가는 스스로 그런 측면에서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들이 되게 필요하고 네. 그래야만 사람들이 이제 성장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이제 생산성 있는 사람들이 그만큼 성과 보상을 못 받는다는 거죠 기업에서. 네. 성과를 냈는데 다른 일반적 사람들의 수준만큼 뛰어난 성과를 냈지만 네. 회사 내에서의 보상 체계나 이런 것들이 조금 미흡해서 결국은 높은 성과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나의 처우나 이런 것들이 낮다고 생각해서 네. 또 회사를 떠나는 경우도 생길 수 있거든요. 뭐 계속 하질 않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생산성의 질이 높아지는 개인들도 회사 내에서 더 높은 성장성을 내려면 회사 입장에서도 그들에 대한 어떤 보상이나 처우 같은 것들도 다른 관점. 그러니까 뛰어난 인재들에 대한 보상은 일반적인 그 직원보다 좀 다른 측면에서 보상해서 그들이 더 많은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 네. 이런 얘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럼 본론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예. 네. 본론적으로 들어가서 저희가 이제 이런 그 실행 독서를 뭐 대표님이 그 생산성이라는 주제로 이제 책이라는 걸 그 선택하게 된 세 가지 세 가지 실행 독서에 대한 과제와 해법을 하나씩 이야기 좀 드려볼까요? 예. 첫 번째는 어떤 거죠? 이 책이 이제 사람들이 제 입장에서는 요즘 이제 역할극에 대한 생각이 되게 중요해요. 역할극? 왜? 역할극이라면 뭐 이렇게 남이 되어보는 거죠. 리더가 직원이 되어보고 그리고 그 다음에 기획에 있는 부서가 세일즈 부서의 사람이 되어보고 이게 왜 이거냐면 이제 협업과 협력이 되게 중요한 시대로 가고 있는데 상대방을 좀 더 이해하면 사실은 좀 더 낭비적인 소통의 시간을 줄일 수 있거든요. 그럼 결국은 이제 제가 만약에 리더였다. 그리고 또 팀원이 돼보기도 하고 팀원인데 다시 또 리더가 돼보는 된 것은 아닌데 한번 상황으로 한번 좀 이렇게 그런 경우를 왜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하냐면 저도 이제 교육이나 프로그램 같은 걸 많이 짜보지만 뭐 예전에 이제 기업 다닐 때도 생각이 나는데 기획자하고 디자이너하고 프로그래머가 같이 일을 하다 보면 서로 다 입장 차이가 되게 커요. 그렇죠. 서로들 본인들에게만 주장을 하는 거죠. 그렇죠. 본인들의 처한 사항에 대해서. 그렇죠. 그런 걸 되돌려 보니까 아마 그때 누군가가 다른 입장이 되어 봤다면 그들은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지금 하는 일에 대한 어떤 관점의 차이 또는 시각의 차이 때문에 그걸 좁히지 못해서 서로 소갈이를 하는 경우도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어찌 보면은 좀 더 사람에 대한 소통의 비용을 줄이고 자기가 하는 일에 좀 더 집중한다면 그만큼 생산성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럼 결국은 이거는 혼자 일하는 것이 아니라 혼자 일할 때보다 누구랑 같이 이렇게 이제 협업하는 일들이 이제 자주 발생하니까 그럴 때 보면 상대방을 이해해야지만이 그 일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회사 내의 대표나 직원이나 또는 이제 리더나 그 직원이나 이런 여러 가지 역할들 간에 서로 역할을 서로 바꿔서 해보면서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이해해보는 경우를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제가 하는 일 중에 하나는 이제 초기 창업자, 젊은 창업자들이 이제 그 일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조직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 되게 많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좀 더 창의적이고 생산적 조직을 만든다면 서로의 입장 이해가 되게 중요하다는 것들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보면서 이 책에서 소개했던 역할극에 대한 것들의 방법을 좀 활용해 보면 창업자들이 뭐 직원에 대한 심정을 이해하거나 직원 또한 이제 CEO의 고민을 이해할
경우가 없잖아요. 네네. 그래서 잠시 이제 하루 동안이라도 CEO 되어 보면 아마 이제 서로의 역할을 이해하면서 좀 더 생산적이고 창의적 조직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첫 번째 이제 대표님이 생산성이라는 주제에 생산성이라는 책에 대해서 실행 독서로 선택하게 된 첫 번째 과제, 예. 그 과제에 대한 해결책을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그 역할극의 어떤 그 상대방의 그 입장으로 돌려서 생각을 좀 해봐라.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런 게 첫 번째고. 예. 그럼 두 번째는 뭐죠? 이게 이제 책에서 이제 소개됐던 방법 중에 하나는 포지션도 연습이다라는 그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포지션도 연습이다. 앞서 이렇게 역할과 유사할 수도 있겠네요. 예, 약간 유사한데 네. 그 구글 같은 경우에는 직책에 상관없이 네. 당신의 입장은 뭐야 이런 결론을 내는 연습을 시킨다고 합니다. 당신의 입장은 뭐야? 예, 어떤 회의를 하거나 네. 어떠한 그 모임을 하더라도 네. 각각에서 말단 직원과 최고층이 모여도 네. 그 회의 내에 대한 결정이나 의견에 대해서 네. 자기 입장을 표명하는 기회를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 사람이 직책에 관계없이, 예. 그리고 그 사람이 하고 있는 역할에 관계없이 그쵸. 지금 현 과제에 대해서 예. 동일하게 질문을 하는 거군요. 예, 그러니까 최고 가장 높은 직책에 있는 사람의 의견도 있는 거고 네. 그 안에 이제 맨 말단 직원의 의견도 있는데 네. 그 직원 자체의 의견도 하나도 무시되지 않고 그 회의에선 다 수용될 수 있는. 네가 뭘 알아? 그렇죠. 네, 그렇지 하지 않고. 그렇지 않고 그 사람 이게 왜 중요하냐면 어떤 자리든 간에 자기 입장을 명확히 하는 연습이 그 말단 직원부터 연습이 된다면 네네. 리더가 되거나 최고층이 되더라도 다른 사람의 의견을 충분히 수용해서 듣는 거 그리고 조화롭게 결정을 내는 법들에 대한 것들을 연습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가끔 회의다 보면은 그냥 그 약간 경영이나 관리자 측면의 결정을 하고 네네. 회의가 끝내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같이 들어왔던 직원이나 아니면 같이 일을 도와준 스텝의 의견을 그렇게 오랫동안 청취해 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쵸, 솔직히. 이제, 관심 갖지 않고. 그래서 요즘에 이제 이 책을 읽고 나서 하는 행동이 하나는 회의를 하더라도 네. 꼭 다 물어봅니다. 이 회의에 대한 결과에 대한 당신 생각은 어떠냐? 네. 어떤 방법이 좋다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조금씩 더 많은 질문을 하고 그분의 입장. 그래서 그렇게 하니까 그분도 자기 생각을 다 얘기하더라고요. 처음엔 되게 서먹해서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 이게 3번, 4번 정도 되니까 자기 입장을 자꾸 얘기를 하고 그게 좋은 어느 시점이 되니까 좋은 의견을 더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의 포지션과 별개로 여러 포지션이 이제 선택할 수가 있겠는 거죠. 그 개인의 입장도 맞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거를 진행하는 리더의 입장도 또 다른 사람들의 입장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 거네요. 그럼요. 그러니까 첫 번째 저희가 역할극이라는 것은 그냥 다른 사람이 주어지지 않았는데 본인한테 그냥 그 역할극을 대신 한번 좀 경험해 보는 거고. 그렇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그 역할이 그냥 바뀌어지는 거네요. 바로. 바뀌어지다 보니까 본인이 이걸 이제 관여하거나 입장을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지만 거기서 이제 질문을 하게 되면 또 관심을 갖게 되는 거고 관심을 갖게 되면서 그 사람한테 새로운 의견들을 전달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게 또 어떻게 보면 되게 소중할 수도 있는. 굉장히 중요한 게 어차피 리더가 된다는 건 결정하는 위치로 가야 한다는 입장인데 결국은 그것이 이제 말단부터 연습이 되지 않으면 뭔가 어느 상황에서 자기만의 결정을 할 때 되게 어렵죠. 결국 자기 결정력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그것을 연습할 기회가 없는 거죠. 그렇다 보면 이 사소한 저희 같은 회의나 모임에서도 처음 자라나는 그런 주니어나 이런 친구들에게도 그들의 입장을 물어보고 스스로의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연습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런 생산성이라는 책을 처음에 아직 제가 읽어보지는 못했지만 저는 이 책을 통해서 뭔가 내 개인 자체가 업무 생산성이 바로 이렇게 좋아지는 그런 또 개인의 혼자 일할 때 좋아지는 그런 건지 알았는데 그런 것보다는 같이 일할 때 같이 일할 때 뭔가 그 안에서 더 많은 시너지를 날 수 있는 방법을 또 설명해 주는 것 같네요. 그렇죠. 이게 이제 큰 조직의 생산성을 높인다는 게 개인의 생산성이 우선 기본으로 돼야 되기 때문에 어쩌면 개인 그리고 개인이 또 다른 누군가와 같이 협력하고 협업하는 것들이 모두 조화로워야 사실 조직이나 집단의 생산성이 높아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제 개인의 입장도 이제 충분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역할극도 그렇고 두 번째 포지션에 대한 부분들 보면 저희 일상에서 저희가 이제 프로젝트 많이 진행하다 보니까 뭐 프로젝트 회의 진행을 되게 많이 하게 되는데 이럴 때 이제 역할들이
그냥 무시할 수 있는 것들. 거기 맞습니다. 뭐 사실 어떤 회의가 진행하게 되면 그 결과물을 만들어내서 이제 어떤 아이디어도 만들어내고 그걸 통해 가지고 새로운 어떤 네스트를 좀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들에서 이런 식의 어떤 컨셉을 갖게 되면 좋은 결과물들을 뽑아낼 수 있는 그쵸. 기회는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개인적으로는 다 관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근데 그 관점을 언어로 얘기하고 말로 표현할 기회를 다 못 갖는다는 거는 우리가 좋은 해법 한 가지를 놓치는 게 아닐까. 그래서 그 가능성도 놓치지 않고 다 하나 발견하는 좋은 그런 어떤 행동이 아닐까. 자기 입장을 얘기한다는 것. 네, 마지막 세 번째는 어떤 게 있을까요? 이 책에 나와 있는 것 중에 이제 뭐 아마 그 현업에 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네. 그 출력 이미지를 떠올려라 해서 생산성이 4배 높아지는 업무술이라는 걸 하나 소개하고 있어요. 출력 이미지. 그러니까 예. 결국 이거에 대한 결과물.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실행 독서도 똑같습니다. 실행 독서도 실행을 목적, 이 책을 통해서 내가 실행할 것들을 찾고 네. 책을 읽으면 조금 더 목표가 명확하잖아요. 똑같아요. 그래서 맥킨지에서도 이런 훈련을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일단 일이 나오거나 과제가 떨어지면 네. 과제의 최종 산출물부터 생각하는 네. 거죠. 결과물은 어떻게 정리되면 좋겠어라는 가설을 세우고 네. 가설은 완전한 이미지가 아니고요. 네. 몇 장의 이제 슬라이드를 만든다고 하면 각각의 슬라이드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키워드도 뽑고 네. 키워드 각각이 어떤 식으로 화면 구성이 되면 좋겠다. 그러니까 슬라이드에서의 뭐 도표라던가 내용 구성이 어떤 배치가 되면 좋겠다는 것들을 상상해보고 네. 그 내용을 정하고 나서 그걸 기반으로 자료 조사를 하는 거죠. 음. 어찌 보면 탑다운 방식보다는 약간 바텀업 같은 방식이긴 한데요. 예, 일단 이미지, 만들어질 이미지에 대한 것들을 먼저 구상하고 네. 거기에 대한 자료 조사를 하면서 계속 좁혀가는 형태의 근데 방식이라고 결과물이 볼수 있죠.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쵸. 가상의 그런 그 최종 결과물의 이미지를 그리는군요. 먼저 그립니다. 네, 먼저. 이제 그린다는 게 자체가 이제 실물일 수도 있고 예. 아니면 가상적인 걸 무언가를 혼자 그릴 수도 있고 단체로 같이 그릴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근데 이제 결국은 처음 그래서 블랭크 시트라고 하는데 네. 그 뭐 파워포인트를 예를 들면 그 흰색의 시트 하나를 다 필요한 수준만 만큼 만들어 놓고 네. 각각마다 어떠한 것들을 헤드라인으로 쓰면 좋겠지. 그리고 어떤 것들이 이제 이미지나 이런 게 들어가면 좋겠지를 다 구상하는 거죠, 미리. 그리고 그 내용에 맞춰서 이제 자료 조사 하다 보면 네. 그 내용이 틀렸다는 걸 알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그 내용에 따라 맞추어서 자료 내용도 다시 검색하고 내용 구성의 형식도 바꾸고 해서 네. 결국은 계속 맞춰가는 작업을 하다 보면 결과 중심의, 그러니까 결국 맨 마지막에 나올 산출물 중심의 네.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이 그냥 계속 말로만 예. 아니면 뭐 가상의 인물들을 이제 맞춰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이제 그 정해진 결과물에 만들어 놓고 거기에 이제 그 나머지를 채우는 거군요. 그렇죠. 예를 들어 처음에 보통 이제 일을 하게 되면 흔히 할 수 있는 방법들은 무조건 자료 조사를 막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다 보면 이 중에서 우리가 쓸만한 걸 골라야지 하다 보면 네. 고르는 것보다 버릴 게 많을 수 있는 거죠. 그런 낭비를 줄이자는 게 이제 이 목표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결과물의 모습에 가장 가까운 데이터부터 조사하고 네. 그 데이터를 활용해서 그림을 그리거나 자료를 정리해 보는데 그러다 부족하면 또 어떤 걸 채워야 될지 그때 알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더 채우고 하는 형식으로 계속 업데이트를 해 나가는 또 단계적으로 완성하는 그런 방식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통상 우리가 생산성을 진행할 때 보면 예. 무의미한 어떤 시간들을 예.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그 무의미한 시간들이 채워지지 않고 계속 채우다 보면 거기에서 좋은 거 하나 찾아서 진행하자. 그렇죠. 라고 하는 게 일반적인데 그쵸. 그렇게 하지 말고 뭔가 어떤 결과물들을 만들어 놓고 이게 최종 결과물들이 진짜 최종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만들어 놓고 거꾸로 거기에 역주행해서 나머지 그림들을 그려 나가면서 계속 채우다 보면 또 확장되기도 하고 더 정확한 것들을 찾아 나갈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내용을 이제 보면 저희가 이제 결국 내용의 구성도 중요한데 내용이 어떤 내용이 들어갈지에 대한 구조화. 네네. 체계화를 먼저 시켜놓고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내용들을 먼저 잘 채운 다음에 네. 그 다음에 이제 표현할 수 있는 방식으로 바꾸는 것들에 대한 어떤 과정을 조금 더 이렇게 설명한 게 아닌가 이렇게 설명이 되고요. 저희가 이제 워크플로리나 이런 것처럼 처음에 어떤 내용일 때 구조화를 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런 거 그쵸. 비슷하다고 볼 수 있죠. 그렇죠. 이제 지금 뭐 세 가지 저희가 이제 실행 독서 과제 중에 이제 대표님이 선택해 준 세 가지 내용들을 보면 첫 번째는 이제 역할극. 이제 본인이 이제 그 리더였다면 팀원의 맞습니다. 어떤 처한 사항을 거꾸로 이렇게 반대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서로 상호 보완적인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렇죠. 역할인 거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포지션이에요. 맞습니다. 포지션 자체는 본인의 직책에 관계없이 맞습니다. 어떤 거에 대한 답을 다
전달할 수 있는 나라면 이런 답을 이야기할 수 있다. 예. 네, 그런 역할극일 수도 있고 예. 또 그게 이제 질문이 올 수도 있고 그렇죠. 안 올 수도 있는 거죠. 예. 네. 근데 이제 본인의 입장을 명확히 이제 한 번은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렇죠. 그 입장을 들어보는. 그러니까 항상 어떤 자리에서도 자신의 입장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죠. 이제 또 마지막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결과물의 이미지를 떠올려라. 네. 그렇죠. 예,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결국은 중간에 어떤 과정들 속에서 분명히 실수가 일어나겠지만 그렇죠. 아무런 결과물의 그러니까 목표가 정확하지 않고 진행하는 것보다 좀 더 현실적으로 그 그거에 대한 도달할 수 있는 업무 그렇죠. 생산성이 높일 수 있다. 그렇죠. 뭐 그런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네요. 그래서 크게 이제 뭐 여러 내용들도 있겠죠. 예. 여러 내용들도 있겠죠. 또 다른 좋은 내용도 되게 많이 있습니다. 네, 예. 그런 내용들도 있지만 이 책을 통해서의 어떤 세 가지의 의미들을 또 이렇게 한번 들어보시고 뭐 막상 이제 또 오프라인 매장에 가서 한번 또 책도 한번 훑어보시면 그 관점으로 또 보시기도 할 수 있고 그렇죠. 또 아니면 또 이제 그 독자 또 나름대로의 어떤 관점으로 또 다시 또 보시는 것들도 좋겠네요. 예. 그 이런 선택 중 세 가지 중에 예. 저희가 요게 키포인트죠. 그렇죠. 실행을 뭘 할 것이냐. 네, 이런 예. 어떤 앞서 세 가지가 있는데 예. 나에게 도움되는 내용이 세 가지 있었는데 네. 예. 그래서 최 대표님 같은 경우는 그런 세 가지 중에 어떤 걸 선택을 했는지. 저는 이제 교육을 또 프로그램을 만들고 이런 역할을 하다 보니까 이게 비즈니스 관점에서는 고객이 되어보는 경험이 되게 중요해요. 아, 그래서 고객. 예, 우리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뭐 프로바이더, 제공자 입장이긴 네네. 하지만 기본적으로 고객을 잘 이해 못하는 것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럼, 뭔가 내 자신이 내가 생각하는 서비스의 고객이 한번 되어보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한 팀원이나 리더나 그런 것이 아니라 예, 이번엔 거꾸로. 예, 내가 제가 뭔가 CEO인데 내가 이제 고객이 되어보고 음. 그 고객스러운 생뚱맞은 사람 자체가 이제 한 사람이 CEO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 입장으로 가정했을 때 좀 당황스러운 질문을 받을 수도 있겠죠. 네네. 그거는 곧 본인이 서비스를 만들고 있는 또 다른 어떤 고객의 관점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 문제 제기를 하는 방식과 그쵸. 거의 비슷하겠네요. 네, 근데 그걸 이제 고객이 설명하는 것보다는 네. 뭐 질문의 유형이나 다른 형태로 제시하면서 어찌 보면 고객 입장을 CEO가 이해해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경험이 안 될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간단히 이제 역할극 같은 워크샵, 롤플레잉 할 수 있는 워크샵 프로그램을 조그맣게 미니 프로그램 만들어서 실제로 이렇게 해보면 네. CEO 입장에서도 내가 고객에 대한 생각을 좀 더 많이 해야 되겠구나. 또는 이런 부분을 고객한테 좀 더 질문하거나 물어봐야겠구나라는 걸 이해할 수 있는 아주 재밌는 기회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교육적인 프로그램을 만들 때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대표님 바로 적용했군요. 그럼요. 저는 뭐 그러니까 이 책의 생산성이라는 책을 읽어보니까 이 생산성의 여러 어떤 그 액션들을 통해서 진짜 생산성이 좋아지는 결과물들이 있으면 그 중에 하나를 골라서 대표님이 하시고 있는 또 다른 뭐 교육 프로그램이든 그쵸. 하고 있는 업무에 적용을 하는 건데 그 중에 이런 역할극, 고객과 사장 간의 어떤 그 서로 상황을 바꿔가면서 그쵸. 네, 어떤 그 제품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통해서 해결책을 찾을 수 있게끔. 왜냐하면 그 고객을 이해 안 하고 비즈니스 만드는 거는 가장 생산성이 떨어진 일이거든요. 시간만 많이 잡아먹고 돈도 많이 쓰지만 네. 다시 고객을 찾아야 되는 시간으로 돌아온다면 너무나 아깝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 시간을 단축시켜서 생각을 바꿀 수 있는 스위치를 바꿀 수 있는 고객에 대한 스위치를 바꿀 수 있는 생각만 조금 시켜도 네네. 제가 볼 때는 사업에 대한 생산성, 사업에 대한 속도는 많이 빨라질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생산성 그 책을 읽으면서 네. 이것들은 꼭 프로그램으로 교육 프로그램으로도 만들고 싶다. 그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많이 여기서 3번 아까 출력 이미지를 떠올려라. 통상 우리가 이제 일하다 보면 그렇죠. 그냥 사전 준비 조사를 듣다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네, 많이 하는데 이제 뭘 뽑아낼지 모르고 그쵸. 그냥 준비만 오래 하는 거죠. 근데 맞습니다. 결과를 먼저 만들다 보면 그 결과가 이제 잘 되고 안 되고는 그 다음 사정이잖아요. 그쵸. 그렇지만 해봤으니까 예. 또 한 번 또 해보면서 예. 결과물들을 좀 단축시킬 수 있는 그렇죠. 네, 원하는 것들을 좀 빨리 얻을 수 있게끔 좀 출력 이미지를 떠올리는 것들을 자주 하시다 보면 맞습니다. 팀원들이랑 같이 얘기하다 보면 네. 서로 이제 핀트도 맞고 그쵸. 그다음에 자주 하시다 보면 또 그것도 늘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예. 그렇죠. 네. 예. 처음에는 이제 약간 뭐 잘 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몇 번 그 작업을 이렇게 지속적으로 하다 보면 효율이 많이 높아질 것 같죠. 네네. 저는 그게 좀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네요. 미리 이제 와서
그쵸. 결과물을 딱 만들어 놓고 이걸 도달하다 보면 거기서 나온 실수도 있을 거고. 맞습니다. 예. 예, 그 실수가 또 다른 사람한테는 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그쵸. 있잖아요. 나중에 그 결과를 또 이야기하다 보면 그렇죠. 실수에 대한 결과 또 잘 만들어졌으면 운 좋게 잘 만들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그 결과들이 하나씩 그 이제 만들어지면서 경험들이 쌓이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예, 예.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저희가 이제 생산성이라는 어떤 책, 저도 이제 그 읽어보지는 않았고, 예, 예. 이 안에 이제 어떤 내용인지도 모르면서 예, 대표님한테 그 세 가지 어떤 그 해결 과제를 예. 이야기 좀 들어보기도 하고 또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실제 이제 워크샵으로도 진행했던 내용들을 좀 들어보니까 뭐 책을 읽지 않아도 뭐 이 정도면 저도 한번 좀 따라해볼 수 있는 거는 그쵸. 예. 있겠구나. 예, 예. 네, 싶네요. 저희가 이제 목표하는 팟캐스트의 목적이 그거 아닙니까? 네. 예. 방송을 통해서 좀 따라하실 수 있는 것들 한두 가지 더 아실 수 책은 있게. 책인 거고 예, 그쵸. 책에서 얻는 경험을 가지고 하나씩 누군가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데 그 그럼요. 대화는 소재거리이기도 하겠네요. 그럼요. 첫 번째 저희가 이렇게 방송을 좀 해보는데 예, 예. 뭐 생산성이라는 어떤 그 여러 생산성이라는 부분이 존재할 것 같아요. 앞으로도 그쵸. 대표님은 이제 그런 주제들 여러 가지 갖고 올 것 같은데 예, 예, 예. 오늘 가져온 내용의 어떤 큰 역할 부분들은 아까 맥킨지 컨설팅이라고 했나요? 예, 맥킨지에 있었던 분이시더라고요. 네, 거기에서 예, 이제 저자가. 어떤 큰 기업이나 아니면 규모에서 이제 큰 데서 개인과 기업의 업무의 생산성을 높여서 그러니까 기업이 성장하는 그렇죠. 발판으로 만들었던 그런 여러 그 컨텐츠 중에 그렇죠. 예, 이제 가져오신 거죠. 예, 예. 책을 읽으면서 이제 느꼈던 거는 확실히 이제 뭐 조직이든 아니면 부서든 간에 생산성이 좋아지려면 사실 개인의 생산성이 가장 기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찌 보면 개인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들도 개인이 꾸준히 노력해야 되는 거고 물론 회사나 부서도 노력하겠지만 네. 개인의 생산성을 높이는 일을 꾸준히 해야 되고 어찌 보면 그런 방법을 찾기 되게 어렵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런 책을 통해서 개인이 좀 쉽게 조직이나 이런 부서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것들을 조금씩 적용시켜보는 것이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네. 중요한 건 혼자서 하면 안 되는 거죠. 중요한 거는 여러 명이 같이 옆에 있는 사람한테 계속 전파를 해야 되겠죠. 나의 그쵸. 생산성의 효율을 전파한다면 어쩌면 팀의 또 부서의 생산력이 높아지면서 네네. 결국에는 회사의 생산성도 높아지는 그런 길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추천도서 하나만 해주시고 예. 끝낼까요? 예, 예. 뭐 아까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 네네. 블랭크 시트 말씀드렸는데 비슷한데 어떤 일을 하기 전에 구조화하고 목차화하는 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구조하고 목차하는. 예, 예. 먼저 어떤 틀을 잡아놓고 거기에 어떤 것들을 채울지를 좀 고민하는 것이 좀 우선순위상 되게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책과 관련해 그 내용과 관련해서 조금 더 도움이 되실 수 있는 리스트 습관. 네네. 예, 쓰는 대로 이어진다는 폴라 리조라는 분이 쓴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저는 소개하고 싶고요. 네. 그 책을 읽어보시면은 작은 목록 하나가 네. 사람의 생산성 그리고 삶의 만족도 그리고 일의 성과를 높이는 아주 좋은 팁들이 많이 거기 나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들을 잘 활용하시면 아마 개인적으로도 생활이나 업무에서도 굉장히 큰 효력을 발휘할 것 같고요. 네. 이 책도 한번 우리 다루나요? 실행 독서에서 한번 다루지 네. 않나요? 앞으로 제가 다룰 겁니다. 아, 예, 기대됩니다. 네. 예, 예. 아까 금방 뭐 대표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이제 구조화하는 거. 예, 예. 이 구조화하는 자체가 다들 힘들어 하잖아요. 그쵸. 네, 힘들어 하고 구조화하려고 하면 머리가 되게 아프죠. 예, 맞습니다. 네. 머리가 아프고 시간을 좀 많이 써야죠. 맞습니다. 네, 예, 예. 시간을 어느 정도 써야 그 구조화가 제대로 그 이제 만들어졌는지. 그러니까 결국 구조화가 잘 된다는 것은 아까 말한 3번에 해당하는 거죠. 출력. 그렇죠. 예, 예. 네, 예. 최종 출력이 어떻게 될 것이다. 출력의 이미지가 이제 어느 정도 네, 나온 그려지는 거죠. 예, 예. 그걸 이제 만들어가는 거니까 아마 그 이런 리스트 습관이라는 것도 이 생산성을 갖고 위한 여러 가지 품목 중에 하나에 예. 속하는구나. 예, 예. 다시 한번 알게 됐고 이렇게 실행 독서 첫 번째 방송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고요. 어떠셨나요, 오늘? 뭐 소회를 좀 드자면 어떤 책에 대해서 그 제가 부족했던 그 대표님의 어떤 그 읽고 나서 그쪽에 그 읽고 나서 얻은 경험들을 예, 예. 좀 약간 그 공짜로 듣는 느낌? 예. 공짜로 듣고 또 그 중에 저도 이제 궁금했던 거를 또 질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좀 이해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 있어서 뭐 저한테 도움이 되는 시간 아니었나 예. 싶습니다. 대표님은? 예, 저는 매우 유익했고요. 네. 아마 이제 홍선님이 느끼셨겠지만 아마 다른 청취자분들도 아마 네. 비슷한 걸 느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용 독서라는 것이 단순히 읽고 끝나는 것보다는 진짜 내일
내 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것들 하나라도 찾아서 네네. 실행한다면 그 책의 가치는 뭐 10,000원 이상의 가치를 충분히 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저희 방송이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길라잡이가 되기를 앞으로도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이런 실행 독서 1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